대단하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은 뭐 파운데이션 칠하고 안 칠하고 말 그대로 화장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디테일되고. 아이라인만 살짝 그려줄까요? 요즘은 뭐 남자 아이돌들도 화장 많이 하니까 남자 캐릭터인 경우에도 뭐 화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진한 아이라인만 해주고 동양인 느낌 살게 블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보이면 아이라인 이렇게 그린 거 보이죠? 화장 자체에도 러프니스를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있어요. 러프니스는 부드러운 정도, 투명도는 아예 진하게 하면 아이라인 제대로 먹었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볼터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볼터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입술도 뭐 지금 자연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헤어 같은 경우는 머리 색상과 여러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머리는 딴 거 뭐 색깔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하이라이트 색깔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색깔보다 원래 머리 색깔이 지금 블랙으로 잘 되어 있고, 머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 색깔만 바꿔도 사람 스타일이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본인이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나이가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흰머리도 중간중간 요 정도 있으면 약간 새침하는 정도.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러프니스가 부드러운 정도인데 얘가 트리트먼트를 했냐 안 했냐 그 느낌이거든요. 러프니스 최대치로 하면 진짜 막 뭐랄까 약간 벨벳 느낌? 그 느낌이고, 러프니스를 아예 제로로 하면 완전 뭐랄까요, 그 나이롱 실처럼 반딱반딱한 막 트리트먼트하고 헤어 코팅, 헤어 매니큐어 완전 많이 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죠. 너무 많은 것보다는 살짝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자, 눈썹은 뭐 지금 완벽한데 눈썹도 역시나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고, 남자 캐릭터일 경우에 속눈썹, 뭐 수염 여러 가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어디 작업을 하든 지금 블렌 요거 말고 스컬프트 모드가 있어요. 여기 요건데 스컬프트가 있고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아까는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만져줬다면, 이동은 아예 잡고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요런 눈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눈도 만들 수 있고, 이동을 좀 많이 확확 바꾸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스컬프트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포토샵 어플에서 약간 손가락을 문대준 느낌이라고나 할까, 살짝 이렇게 하면 인매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눈꼬리를 살짝 요런 느낌으로 살짝 좀 더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당겨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코끝도 아예 일자보다는 여기는 또 살짝 들어간 게 조금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 조금씩 미세하게 당기고 싶을 때는 얘는 포토샵 툴의 손가락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뉴명 스컬프트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따 블루프린트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즐기면서 재밌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체형 같은 경우는 작은 키, 큰 키, 평균 키 등등 있는데 그냥 평균 키에 노멀한 몸매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한 몸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중요한 게 뭐냐, 요즘은 얼마든지 캐릭터를 많이 고를 수 있는 시대이고 오픈 데이터 시대예요. 뭐 마켓플레이스에도 많고 믹사무라 사이트도 있고 여기저기 오픈 데이터 많죠. 근데 얘는 뭐냐, 리얼리티한 컨셉을 위해서 만드는 캐릭터 시스템이다.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게 약간 오버워치나 그런 느낌처럼 카툰 느낌을 원해. 그러면 메타휴먼은 어울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옷은 그냥 심플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팔에 추리닝을 입히고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여기 정해주는 세이브 버튼은 따로 없어요. 이름이 임포트 할 때 그대로 파일명이 돼요. 이름은 좀 신중하게, 저는 뭐 테스트는 좀 그렇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제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 버튼이 따로 없고요. 여기에서 나의 메타휴먼 클릭해 보시면 지금 계속 제가 언리얼을 안 켰어요. 이거 그냥 계속 웹이에요. 웹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끊기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가끔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럼 재접속해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선택 편집 누르시면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로 고침도 한번 해주면 깔끔하고,
이름 제인이라 그래서 여기 방금 만든 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열로 바로 엑스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언열에서 얘를 그냥 임포트하는 개념인데, 여기까지 완료하면 얘는 퀵셀에 있는 뭐 나무 한 그루, 퀵셀에 있는 조각상 하나처럼 퀵셀에서 받을 수 있는 소스화 된 겁니다. 그 언열에서 임포트 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퀵셀에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퀵셀 콘텐츠 추가 눌러서 나오는 여기에서, 그동안은 다른 뭐 나무 만들거나 그럴 때는 여기서 선택을 했는데, 메타휴먼, 마이 메타휴먼. 근데 마이 메타휴먼이 뜨는 조건은 로그인이 돼 있어야 마이 메타휴먼이 뜹니다. 퀵셀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메타휴먼 프레셋만 뜹니다. 제가 방금 작업한 게 따로 세이브 그런 거 안 했죠. 그냥 리스트에 추가가 된 거고, 퀵셀에 이렇게 내 캐릭터로 뜨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다시 스타트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클릭하면 다시 또 편집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하고 애드인데, 이거는 다른 퀵셀 소스와 같죠. 그래서 로우로 받아보겠습니다. 로우도 뭐 워낙 하이여서. 근데 여기서 받는 요 시스템이 인터넷이 안정화돼 있고 인터넷이 좀 빠른 데서 작업을 해야 돼요. 또 나무 한 그루나 뭐 어떤 뭐 꽃 같은 거 하나 소스 받을 때는 금방 연두색 서클 있다 완료가 돼서 바로 애드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뜹니다. 용량도 워낙 크고 저 머리카락 하나하나 얼마나 이 고급 소스겠어요. 얘가 한 바퀴 다 돌면 애드하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다 되면 애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켜져 있는 언리얼 프로젝트의 임포트가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거 퀵셀에서 받으면 메가스케일이라는 폴더에 파일들이 임포트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메타휴먼이라는 폴더로 임포트가 돼요. 근데 보시면 두 가지 폴더로 임포트가 됩니다. 이 커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어줬죠. 그게 그대로 임포트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소스들을 우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bp 언더바 제인, 블루프린트하고 제인은 내가 이름 붙인 거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할 때 살짝 딜레이가 걸리면서 얘가 플러그인을 이때 인지를 해요. 그래서 무언가 임포트하라고 이제 잠시 후에 뜰 예정인데, 그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bp 언더바 제인, 그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켰더니 이와 같은 옵션이 뜨는데, 먼저 메타휴먼 관련된 플러그인을 전부 다 깔고 시작을 해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또 복잡하니까 그냥 메타휴먼 만들고 임포트하면 얘가 알아서 이거 없네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누락된 세팅을 활성화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컴퓨터 사양이나 아니면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살짝씩 딜레이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메타휴먼을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재시작, 뭐 나중에 제작해도 되는데 지금 재시작 한번 눌러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재시작은 누르긴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뷰포트로 가서 보도록 할 건데, 아직 재시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재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그인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재시작하고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연 거는 썰드퍼슨 블루프린트가 아니라 요거 메타휴먼, 임포트한 메타휴먼의 캐릭터 이름 폴더에 있는 이 블루프린트를 연 것이죠. 그리고 요 옵션이 뜨시는 분도 있고 안 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윈도우 부분에서 요 타겟, 쉐이더, 포맷 요거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플러그인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메타휴먼 그 플러그인을 세팅해 놓고 임포트 해도 되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임포트 하면은 그때 이러이러한 플러그 켜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자, 얘를 일단 그냥 신에 얹을 수도 있어요. 얘는 그냥 블루프린트이죠. 신에 얹고 보면은 그냥 하나의 소스로 그냥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가까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환경이나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레벨 오브 디테일이 다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보입니다. 카메라 릴 뜨는 거 다 디테일하게 잘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플레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소스로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소스일 뿐이에요. 얘를 가지고 직접 주인공 대신에, 지금 3인칭 주인공 대신에 얘가 달려보는 걸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휴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활동이 없어서 세션이 종료된다고 나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 자, 지금 더 집중해서 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열어놓은 이 블루프린트, 메타휴먼 캐릭터의 그 블루프린트, 마치 썰드 퍼슨 블루프린트처럼 뷰포트 있고 이벤트 그래프 등등이 세팅이 되어 있죠. 썰드 퍼슨 블루프린트는 이벤트 그래프에 키보드 인풋이나 스페이스만 눌렀을 때 점프하고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메타휴먼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엮어서 쓸 거냐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세팅되어 있는 third person 블루프린트 얘 주인공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맨날 보던 얘의 이벤트 그래프 가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쓸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쓸 건데 버전마다 살짝씩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비긴 플레이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비긴 플레이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비긴 플레이 이벤트가 세팅돼 있는 몇 점 몇 버전에 따라 다른데 그분들은 비긴 플레이 이벤트라는 노드만 빼고 카피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제가 킨 이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비긴 플레이 이벤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맨날 우리가 보던 third person 블루프린트, 얘는 메타휴먼 블루프린트입니다. 자, 그럼 뷰포트로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세팅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세팅이 부모 클래스에서 우리가 맨날 플레이할 때 보는 third person 블루프린트를 잡아주도록 할 건데, third라고 치면은 바로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게임 모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위에 켜놓은 저 블루프린트가 BP 언더바 third person 캐릭터이죠. 같은 그 블루프린트입니다. 요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프린트도 여러가지 계층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부모 클래스로 third person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잡아준 건데 요렇게 해주는 순간 얘가 상위 개념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많이 바뀌었고 밑에 보면은 맨날 우리가 보던 third person, 지금 따로 제가 third person 켜놨는데 얘는 얘대로 있고 얘를 부모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얘가 임포트가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작업할 때 머리카락 안 보이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자, 요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많은 일들을 얘가 따라하게 그렇게 세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계층화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대부분의 3D 그래픽 프로그램에 전부 다 아웃라이너나 아니면 이런 유니티라면 하이라키 등등 무언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리스트들에서는 계층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여기 있는 메쉬는 뭐냐면 얘예요. 우리가 자주 보던 마네퀸 심플이죠. 자, 퀸 심플이라는 얘한테 계층화 시킬 건데 루트가 아니라 바디. 이 메타휴먼 보면 안에 몸, 눈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바디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바디를 루트 빼고 바디를 이렇게 들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쉬에 덮어 씌우면 이 하위 개념이 돼요. 유니티 유니티 하이라이트 계층화 시키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고 위에다 덮어 씌우면 계층화가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했다가 제가 지금 켜놓은 게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하도 많이 켜놔서 살짝 느리네요. 다시 집어다가 메쉬는 뭐냐? 퀸 심플의 바디예요. 얘에다가 덮어 씌우면 계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층화 됐죠. 자, 당연히 계층화 됐기 때문에 얘를 펼치면 안 보이고 이렇게 오므리면 그 안에 이 메타휴먼이 얘한테 계층화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필요 없습니다. 루트는 얘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언리얼 편집창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적으로 살짝의 스냅이 걸려 있어요. 각도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내리고 왔다 갔다 할 때 수치가 표시가 돼요. 어느 정도 내려주고
사이드에서 봐도 정확하겠죠. 요 정도 바닥 똑같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가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보는 방향인데 얘도 똑바로 잡아줬습니다. 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체형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살짝 같을 수도 있고 저처럼 아담하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 중심점을 좀 맞춰 놓으시고,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컴파일 한번 눌러 볼게요. 아직 컴파일을 안 누르고 부모 클래스를 썰드 퍼슨 지정만 해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 이제 눌러 볼게요. 당연히 경고랑 어떤 것들이 뜹니다. 버전에 따라서 약간 오류가 더 뜨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다 5.2로 한다고 그랬죠. 5.1 쓰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경고가 뜰 겁니다. 제 학생들 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경고가 뜨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거 따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5.2로 작업을 해서 경고가 요거 하나만 떴는데, 맨날 영어 버전 쓰다가 한글 버전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여기 한글로 타깃이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그 골 대상이 되는 그 타깃 요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블루프린트가 편한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오류가 났다를 직접적으로 알려줘요. 여기 타깃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노드에서 에러가 났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그래, 뭐 플러그인도 설정했고 계층화도 시켰고 했는데 여기서 타깃이 없네, 이 부분을 이제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벤트 그래프에 엮이고 엮여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얘와 관련돼서 엮인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타겟을 뭘로 하느냐, 여기 메시가 뭔지는 앞서서 설명드렸죠. 이 third person 블루프린트에 있던 그 마네킹 심플 걔 몸뚱인데, 얘를 땡기면 이렇게 변수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타겟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엮어주고 컴파일 다시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제는 에러가 없어지고 밑에도 경고가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추후 경고 뜨는 것도 다 그 타겟 관련된 거예요. 아마 5.0이나 5.1 쓰시는 분들은 똑같이 했을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에러라기보다 경고가 떠요. 에러는 빨간색이고 경고는 노란색인데, 경고가 추가적으로 뜰 수 있는데 다 타깃 문제니까 뭐 잘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지금까지 작업한 건 메타유먼 블루프린트였죠. 이벤트 그래프에서 손댄 거 없고 이것만 경고 고쳐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겹게 보던 썰드퍼슨 블루프린트로 가보도록 할 건데, 얘가 하는 일들을 메타유먼이 따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켰을 때 나는 이렇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과 같지 않고, 나는 비긴 플라이 이벤트에서 어떤 컨트롤 같은 게 엮여 있다, 그 분들은 거기에서 이벤트 비긴 플레이라는 노드만 빼고 전체 카피하시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 카피하는 방법은 컨트롤 A 했다가 컨트롤 누르고 특정 노드만 이렇게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다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추가 선택, 다시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랑 똑같이 보여지시는 분들은 그냥 전체 카피하면 되고, 저랑 똑같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벤트 비긴 플레이 노드만 빼고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선택 해볼게요. 전체 선택 컨트롤 C 했다가, 지금 메타유먼 블루프린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지는데 조금 정신이 없으니까 살 옆으로 좀 띄어놔도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주석이거든요. 주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둬도 상관이 없지만, 주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워도 됩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이 부분 클릭해서 약간 말풍선 같은 거 지우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랑 처음에 엮이기 전에 다시 컨트롤 Z를 좀 몇 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조금 처음에 멀리 떨어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여기랑 겹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치 전선 얽힌 것처럼 좀 정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컨트롤 V 할 때 조금 이만큼 서로 하나도 겹치지 않게 해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코멘트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데 살짝 방해가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통째로 잡고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는데, 얘도 조금 빼놓고 여기에서 이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서로 엮어서 제가 하던 행동을 얘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